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가 수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 지금까지 모두 5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는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지관을 제거했습니다. 전 장관이 미국에서 귀국해 사의를 밝힌 지 하루도 안 돼서입니다. 전 장관은 2018년과 2022년 사이 통일교로부터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3명에게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영 장관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나경원 의원의 경우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역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윤 전 본부장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으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교 이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경찰로 바로 특검에서 이첩을 했습니다. 예, 국수본에 있는 이 특별수사본부는 바로 당일날 이제 윤영호 씨를 찾아가서 내용 알아보고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네.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이 윤영호 씨가 이제 지원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5명의 이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이렇게 민주당 쪽이고요. 나경원, 김규환 지금의 국민의힘 혹은 미래통합당 쪽 의원들이 있었는데 정동영,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 얘기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전재수, 임종성 그리고 김규환은 이제 피의자 입건이 네. 됐다라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은 그 윤영호의 진술 그리고 그 통일교 내부 보고 자료, 네. 한학자 특별 보고라는 그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고, 맞습니다. 사실상 확인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건데 그 보도 내용들 보면 뭐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게이트라고 명명해서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보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오늘 일면은 통일교 진보 쪽도 노영민, 김현철, 이종석 연 만들었다. 뭐 이게 제목이에요. 네. 일면 제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일종의 말하자면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 같다. 프레임 걸렸죠. 아하. 네. 근데 저는 특검의 실패라고 봅니다. 특검이 실기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판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특검이 8월 달에 관련된 내용을 입수했을 때 전공법으로 처리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특검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나오면서 이게 좀 판이 그렇죠. 웃기게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영호가 플레이를 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 예. 공판에서 이거 다 밝히겠다 얘기했다가 지금 이제 안 밝히고 이런 판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특검이 어떻게 보인 태도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수사가 윤영호의 입과 윤영호의 기록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윤영호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윤영호한테 예비구형으로 무죄까지 구형해 준 거 아닙니까? 플리바게닝을 해줬다는 이유로. 예. 자,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윤영호의 진술을 공격하기가 애매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성동이라든지 한학자라든지 건진이라든지가 다 윤영호의 진술과 기록에 의해서
우율이 된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는 윤영호 이거는 그냥 윤영호의 일방적인 기록이고 진술일 뿐이야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말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판으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 수사에 지금 판이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하자면 윤영호의 입과 기록에만 의존하는 이 판도 특검이 만든 판이에요. 근데 그럼 깜짝 놀란 거잖아요. 지금 이 윤영호의 얘기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 특검의 실기가 빚은 굉장히 좀 참사가 되고 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실제 이제 특히 돈을 주었다, 뇌물을 예. 줬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오면 증거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받았다는 사람은 사실은 없고 이름만 나오니까 예. 실제 그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겠죠. 너가 예. 부인하더라도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영호 씨가 갑자기 뭐 누구누구 이름 꺼내면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는 그거 말만 그렇잖아. 실제 그럼 증거는 어디 있어라고 내놔봐. 물어보게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난 증거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쪽에 돈을 줬다는 내용도 그와 비슷한 가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아하. 없고 그렇게 되면 그쪽도 이제 무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예. 지금 이제 그 특검 측에서는 이거 우리 특검법에서 정해진 그 수사 사안이 범위. 아니기 때문에 예. 안 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익스큐즈가 됐다고 치면 그다음부터는 전공법으로 정확하게 넘겨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특검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뭐 특검을 정말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특검을 또 새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찰로 이첩이 됐고 예. 경찰에서 지금 제대로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찰 가지고 안 된다고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제가 그냥 개인 생각은 정말로 전재수 의원처럼 자기가 보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지금 정동영은 돈 받았다는 얘기 안 나오고 예. 또 뭐 지금 여기에 그 강선우 의원 얘기도 막 나오고 별별 얘기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름이 연루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떳떳하면 그냥 특검으로 가가지고 나 제대로 내가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경찰로 가서 아니, 그러니까 경찰로 가든 특검으로 가든. 예. 어떤 형태든 수사에 적극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사실은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때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통일교가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권 줄대고 싶었는데 오로지 국민의힘에게만 그랬을까? 사실 그거는 뭐 그런 희망사항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분명히 여기도 좀 찝쩍 저기도 찝쩍 했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실세는 이쪽이니까 이쪽 정권에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따져가지고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쪽에도 로비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거를 전부 다 좀 불식시키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본인들이 정말 잘못한 게 없으면 내지는 본인들이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못한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정리해줘야지 내란죄에서 이 부분이 잘 털고 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권성동 구속된 거랑 네. 지금 이제 뭐 전재수 지금 전 장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같지 않냐. 근데 권성동 구속됐는데 왜 전재수는 그냥 냅두냐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 지나면서 국면이 약간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MBN의 그 애초에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것이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는 의미로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통일교 고위 관계자가 건넨 것을 봤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 또 결심 공판에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또 계속 뭐 종편 보니까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죠. 예. 자, 그 뭐 저는 법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건이 정치자금법에 해당되는 것이냐, 뇌물에 해당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이나 처벌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윤영호 본인도 이제 공여자로서의 그 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뭔가 이 사람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거 봐야 돼요? 되게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도 보면요. 내용이 뭐 엄청 방대한 것 같은데 어버버해요.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막 주목도는 높은데 범죄인지 아닌지 의혹과 사실이 버무려져 가지고 의혹이 마치 대단히 있는 것처럼 정확히는요. 통일교를 만나는 것 그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권성동처럼 1억 돈을 받는 거 이런 게 범죄예요. 그래서 정동영 차담회를 했다. 1시간 했다. 그리고 본인 진술도 그래요. 윤영호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증언대에서 한번 했어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내가 아무개한테도 돈을 줬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MBN에서 윤영호 측
댓글 접근해서 들어봤더니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거 윤영호가 직접 관리한 게 아니고 왜냐면 여태까지 기사는요. 윤영호가 피고인 신문한 이후에 마치 권성동처럼 직접 돈을 주고 관리하고 불가리를 줬니 까르띠에를 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준 건 아니고 줬다는 걸 내가 본 들었다. 거에 지나지 않고 톤다운을 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본인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본인이 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봉지욱 기자님 말씀을 듣고 대단히 좀 공감이 됐던 게 이 사람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속된 말로 조져서 얻는 이익이 없어요. 죄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한학자한테는 항명은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해 죽겠다라고는 신호를 보내야 돼요. 통일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네, 뺏겼으니까. 통일교 없앤다고 하니까 한학자 총재님 지금 저 이렇게 속간했죠. 제가 지금 국민의힘 것만 들고 있습니까? 민주당 것도 제가 폭발력 있는 걸 알릴 수도 있어요라고 뉘앙스를 이미 했고 그러니까 최우진 쓸 때 그걸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게 본인의 죄도 있고 사실 이 꼼꼼한 양반이 권성동 사진 찍어놓고 문자 보내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는 소액 들여서 죄송하지만 어쩌고저쩌고 남기고 치밀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돈을 줬다면 근거를 반드시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말로만 해서 소기의 성과 못 거둘 그러니까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 증거가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나온다면 그냥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장부가 복잡하게. 있다면. 아니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사실은 그래요. 그 지난번에 처음에 윤용호 말을 우리가 믿게 된 계기나 경위 같은 거 살펴보게 되면 예. 처음에 말만 나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맞아, 증거가 그 말 있어요. 플러스 그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되게 정황적으로 아주 빼곡하게 쭉 나왔었잖아요. 뭐 왕자가 새겨진 뭐 비단 주머니라든지 예. 뭐 사진이라든지 쇼핑백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예. 부인까지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니 뭐 수첩이라느니 밥을 얻어 먹었느니 이게 정확하게 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불리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이고 그 말조차도 말이 내가 좀 계속 직접 본 바뀌고 게 있고. 아닌 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현실적으로 약간 이거를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면 이제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제 한 점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이거 때문에 클리어하고 가야 되는 그렇죠. 판이다. 예. 아. 그런데 네. 앞서 우리 저 김한 기자 그 얘기했잖아요. 특검이 실기한 것이다. 그럼 김건희 특검의 그 수사하는 검사들의 대한 문제를 얘기한 바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명이 이제 막 항명한다, 태업한다. 그러면 그 8월에 그거 알았을 때 지금 이 판이 만들어진 것은 그 검사들이나 그 수사 인원들의 탓은 없는가? 있죠. 당연히 따져야 될 네. 거 아니에요. 있고 뭐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 거기 내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업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에 있었고 검찰개혁 논의가 합치면서 이제 항명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말하자면 애티튜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근데 그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어디서 막힌 겁니까? 윤석열에 대한 대선 자금을 지원하거나 윤석열의 대선에 조직을 지원했다라는 부분에서 뭐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근데 특검에서 한 번도 대한민국 검찰 특검 포함해서 한 번도 대선 자금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 갈림길이 있었어요. 이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대선 때 통일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거가 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ODA를 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통일교의 청탁의 현안이나 대가. 민원은 예. 이거니까 청탁은 이 구조로 가는데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수사가 진도가 못 나간 거예요. 그럼 윤영호는 통일교가 너무 믿고 통일교가 내가 복수할 거야. 나 벌렸으니까 한학자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진술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플리바게닝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도 보호를 했고 그렇지. 결과적으로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제 쉽지 않아졌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호가 한학자를 위해서 나 저쪽에도 우리 2022년 대선 전에 한반도 평화 서밋하고 이럴 때 민주당 쪽에도 우리 선 되려고 그랬고 내가 그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가 전체적으로 판이 흔들렸고 흔들리고 있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뭡니까? 저는 그게 핵심일 걸 그걸 어떻게 오늘 기자들이 일제 입수했습니까? 윤영호 쪽에서 나왔을 텐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 겁니까? 부회장이 나와요. 예. 통일교 이모 부회장이. 이현영. 예. 3이라고 하는 네. 서열 3이라고 예. 하는 그러면 거기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민주당 쪽 의원들 얘기를 예. 해요. 그러면 윤영호가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 말고 또 있는데 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그 포인트는 정확하게 통일교를 공격하는 것처럼 윤영호 입장에서는 느끼겠지만 이거를 보수 언론이라든지 일반 언론들 어떻게 물고 있는 겁니까? 이 수사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어떻든 이 수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정론으로 쏘았던 언론들은 아까 지금 얘기하신 권성동 때도 이런 진술에서 출발해서 간 건데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이 진술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층위가 다 말하자면 맞아가는 건데 이거를 이 판을 깐 건 특검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윤영호의 진술과 윤영호의 입만 바라보면서 며칠째 지금 이 말하자면 윤영호의 플레이에 말리고 있다. 그리고 네. 이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프레임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워낙에 양도 방대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명태균 얘기하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네. 아니면 양평 고속도로 그 공흥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 비리가 정권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 말고 굉장히 가십성 뉴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말, 그 진술. 지금 이 통일교 얘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의 입 이거 말고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기간 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줄기로 두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물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검이 설명한 것처럼 인적, 물적,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건희의 테두리에서 많이 벗어난 건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이름이 나왔다고 하면 수사의 필요성은 있죠. 근데 내사 사건 번호 부여하는 것도 그냥 부여하는 거 아닙니다. 풍문, 진정, 뭐 제보 예. 이런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한번 스크린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법석 치기 전에 내사 사건 번호로 부여를 해놓고 사건화한 다음에 입건해가지고 이첩을 할 채비를 해놨는데 지금 수사를 뭉개려고 했니 민주당 인사 이름이 나오니까 이것을 하려고 했니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돌아갈 때 되니까 자기네들 다칠까 봐 그때 뭐 내사 사건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보다는 저는 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사 사건 번호까지 논란되기 전에 부여했는데 뭐 민주당을 봐주려고 했다 이게 데칼코마니다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는 진짜 동의하기 어렵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지금 이 윤영호 씨의 얘기는 자기 형량을 좀 덜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돌을 던져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그럼 거니까. 니네끼리 예. 알아서 해라.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 입으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니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막 이런 약간의 그런 경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다고 예. 지금 보이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이름 나왔다, 민주 사람들 얘기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호들갑을 떨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이익이 여기에 매우 관여가 되어 있어서 예. 윤영호의 말을 그대로 고지것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윤영호 씨 말도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로비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뭐였냐. 예컨대 건성동이라든가 뭐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가 통일교와 이 한학자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현안이 분명히 있었고 그 현안이 매우 구체적이었었고 네. 실제 그 현안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재수 전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그 당시에 해저 터널 나는 반대했었고 난 안 받는다고 했었고 전혀 나랑 무관했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야 우리끼리 보고서에는 네 이름 들어가 있고 너 뭐 저번에 만났고 뭐 돈 줬고 이렇게 했다 이 말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재수 전 장관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내가 반대한다는 의견 나왔었고 날 반대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데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뭔가 흠집을 낸다고 해서 내가 흠집을 내질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뭐 돈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안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지금 윤영호 씨가 하는 행동을 딱 보면요. 전재수에게 왜 줬니 그랬더니 문정권에 실세를 줬어요 이랬잖아. 예. 근데 실제 전재수 의원은 그 당시 문재인의 실세가 아니었어요. 예, 전혀.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씨는 지금 상황을 딱 보고 여기서는 민주당의 민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경기 일으키고 저쪽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기죽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다시 착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노리고 좀 하는 거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기사를 읽거나 이런 내용을 접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맥락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착 올라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특검에서 불렀는데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할 때 불렀는데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는데 특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안 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일단 본인은 그렇게 안 나갔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쓴 내용은 윤영호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통일교 부회장이라는 이현영 녹취록 속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그 미국 프로농구 NBA의 그 스테판 커리라고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화상 대담 논의 요런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요걸 꼭 집어가지고 이 부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모든 맥락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건건을 그냥 어디서 딱 발췌해가지고 자극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뉴스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이 헷갈린다.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뉴스 다이브를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저는 특검이 그 지점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윤영호가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플리바게닝을 걸어서 윤영호의 선택적 진술을 받아서 윤영호는 그 선택을 뭘로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준 거예요. 그거라면서 윤영호가 진술을 하고 윤영호가 증거를 내니까 수사가 좀 더 앞으로 나가네. 우리가 권성동도 구속할 수 있었네. 한학자도 구속했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특검이 모든 구조에서 지금 그 수사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이름이 나온 거를 아까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검이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특검의 지금 이 특검이 끝나가는데 특검이 벌인 수사에 말하자면 기법과 한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수사가 막힌 이유가 뭡니까? 유경욱이 진술을 안 해요. 이종호가 진술을 안 하네. 그러면 이걸 뭐 잡아왔는데도 진술을 안 하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요. 초기부터. 진술만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특검이 지금 특정 말하자면 특정 피의자나 특정 참고인들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왔고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니 윤영호도 마찬가지죠. 윤영호가 지금 무슨 뭐 의인입니까? 윤영호가 아니죠. 예. 통일교에서 엄청난 자금을 횡령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사실을 말하면 그거를 정상 참작을 해줄 수는 있지만 뭐 윤영호를 통해 윤영호가 내부 고발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 신분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마치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치안이 발생하고 거기서 그래서 그 피의자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가 다 터트리고 갈 거야라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비 구형까지 해줬네. 이거는 뭐야? 특검이랑 윤영호랑 진짜 뭐가 있었던 건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판을 특검이 깔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구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보도상에는 이제 징역 4년 구형했다 이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공판에서 예비 구형이 무죄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되게 이례적인데. 그런 얘기 난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도 그런 거 예비 해요? 구형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비 구형이라고 하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 사람 무죄를 구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너네 너무 합주해라. 이례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봐줄게, 오히려 이거지. 검찰이 자기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본질은 여기 끌려가게 있는 돼요. 거예요. 예. 무죄 구형하는 건 없고. 본질은 여기 있다. 윤영호라는 사람은 이걸 노린 거겠죠. 그렇죠. 이걸 노리고 내가 무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죄까지 아니더라도 형량을 확 줄일 수 있는 무언가를 노리고 지금 이 판을 시작했다라고 보자면 게다가 지금 윤영호는 꽃놀이표를 쥐고 있는 게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이제 보였는데 이 사람을 하나 치고 나면요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민주당 거기서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기획력에 의해서 뭔가 뭔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산체행님이 지금 저희 댓글창 여론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 이제 찌라시나 검사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똑똑하게 본질을 보시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기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또 뉴스 소개해드리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